조선시대 그 어느 때보다 신분 제도가 견고했던 시기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비라는 가장 낮은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하늘의 시간을 읽고 땅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며 조선의 과학기술을 한 단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장영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비의 굴레에서 벗어나 조선의 시간을 주재하게 된 장영실의 극적인 삶의 여정을 면밀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그 엄청난 신분의 벽을 극복하고 조선 최고의 과학자라는 명예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은 단순히 한 개인의 눈부신 성공 스토리를 넘어 세종대왕의 탁월한 인재 등용과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이 어떻게 한 나라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선의 역사 속 깊이 숨겨진 보석 같은 존재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소중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장영실의 삶은 절망적인 역경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하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제 그의 발자취를 쫓아 흥미진진한 시간 여행을 시작해봅시다. 이 여정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넘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던져줄 것입니다. 장영실의 삶은 미스터리로 가득합니다. 그의 정확한 생년월일이나 출생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 많은 학자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활발했던 활동 시기를 고려할 때 학자들은 그가 대략 1390년경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넘어오던 시기에 원나라에서 건너온 인물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당시 동래현에서 이름을 떨치던 기생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엄격한 신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며 특히 자녀의 신분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영실은 태어남과 동시에 관청에 소속된 노비, 즉 관노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노비는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주인의 재산 중 하나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특정 지역이나 관청에 속하여 고된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교육의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사회적 지위 상승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극도로 열악한 배경 속에서 장영실이 훗날 조선 최고의 과학자이자 발명가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며 인간 승리의 드라마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아마도 고단함과 역경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미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다른 노비들과는 확연히 다른 남다른 손재주와 뛰어난 총명함을 타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단순히 주어진 일만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변의 사물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 원리를 탐구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해 나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보며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신비로운 이치를 이해하려는 깊은 갈증을 느껴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그의 내재된 호기심과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이 언젠가는 만개하여 빛을 발할 순간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의 고난과 좌절이 오히려 그를 더욱 단련시키고 훗날 위대한 발명가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밑거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장영실의 비범한 재능은 조선 건국 초기의 혼란스러운 시기였던 태종시대부터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어떤 계기로 태종의 눈에 띄게 되었는지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뛰어난 기술력과 남다른 문제 해결 능력은 당시 궁궐 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조선의 건국 초기는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는 국가의 발전과 백성들의 실질적인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장영실의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재능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궁궐의 잡무를 처리하면서도 틈틈이 복잡한 기계 장치를 수리하거나 기존의 도구를 개선하고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내는 등 범상치 않은 능력을 꾸준히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태종은 인물을 알아보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그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줄 아는 탁월한 해안을 가진 군주였습니다. 그는 장영실이 비록 노비라는 낮은 신분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독창적인 능력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태종은 장영실에게 궁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그의 능력이 국가를 위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장영실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미천한 신분에서 벗어나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국가의 발전과 백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태종은 훗날 왕위에 오르게 될 세종에게 장영실과 같은 귀한 인재를 잘 활용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을 정도로 그의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장영실은 초기부터 단순한 노비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중요한 인재로 인정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태종의 이러한 선견지명은 훗날 세종시대의 눈부신 과학기술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영실의 삶이 진정으로 빛을 발하고 그의 재능이 만개한 시기는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의 시대였습니다. 세종은 백성을 깊이 사랑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탁월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신분이나 배경, 출신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인물의 실력과 인품만을 보고 과감하게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이러한 세종의 혁신적인 인재관은 장영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의 뛰어난 기술력과 해박한 지식을 높이 평가했고 그를 적극적으로 자신의 과학기술진흥 프로젝트에 참여시켰습니다. 세종의 전폭적인 지지와 깊은 신뢰는 장영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창의적인 발명을 해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세종은 당시 명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던 조선의 과학,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농업 생산력 증진과 백성들의 일상생활 편의 개선을 위해 정확한 시간 측정 기술과 정밀한 천문 관측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통찰했습니다. 이러한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종은 장영실에게 막중하고도 중요한 임무들을 부여했습니다. 1421년 세종은 파격적으로 장영실을 명나라로 보내 선진 과학 기술을 직접 배우고 익히도록 지시합니다. 당시 조선인이 명나라로 유학을 가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이었으며 더구나 노비 출신인 장영실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세종이 그에게 얼마나 큰 기대와 신뢰를 보내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짐작하게 합니다. 장영실은 명나라에서 수많은 천문기구 제작 기술과 복잡한 작동 원리를 심도 있게 학습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명나라 유학 경험은 그의 지식과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으며 훗날 조선의 과학기술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명품들을 탄생시키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세종의 과감한 투자와 장영실의 불굴의 탐구 정신,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결합하여 조선 과학기술의 눈부신 황금기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과학기술의 발전은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명나라 유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장영실은 세종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일련의 위대한 발명품들을 세상에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혁신적인 발명품이 바로 자경루였습니다. 자경루는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는 자동 물시계로 당시로서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복잡한 물의 흐름과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종과 징, 북을 울려 시각을 정확하게 알리는 장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를 넘어 백성들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게 하여 생활의 규칙성을 부여하고 국가의 표준 시각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자경루는 기존의 물시계가 사람이 주기적으로 물을 보충하고 시간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완전히 해소한 혁신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세종은 자경루의 완성에 대해 내가 장영실의 뛰어난 재능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극찬하며 그의 공로를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자경루는 당시 조선의 과학기술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발명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영실은 백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해시계인 앙부일구도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앙부일구는 오목한 형태의 그릇 안에 시간과 24절기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햇빛의 그림자를 통해 시간을 읽을 수 있게 한 매우 실용적이고 백성 친화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그는 앙부일구를 한양의 주요 거리 곳곳에 설치하여 그를 모르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쉽게 시간을 확인하고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는
세종의 깊은 애민 정신과 장영실의 뛰어난 기술력이 조화를 이루어 탄생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앙부일구는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과학기술이 일반 대중에게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되었습니다. 장영실의 혁신적인 발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농업이 국가 경제의 근간이었던 조선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강우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치구기를 개발했습니다. 치구기는 원통형의 표준화된 측정 용기에 내린 비의 양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이를 통해 농업 생산량을 예측하고 효율적인 농업 정책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과학적인 강우량 측정 기구로 평가받으며 조선의 농업 기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이후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주어 기상 관측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또한 그는 하늘의 별들을 관측하여 천체의 위치를 파악하고 움직임을 예측하는 복잡한 기구인 혼천이를 만들었습니다. 혼천이는 천문 관측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역법을 정비하고 농사의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였습니다. 장영실은 이러한 첨단 기구들을 단순히 기존의 것을 모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선의 지리적 환경과 실제 필요성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의 발명품들은 하나같이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윤택하게 하고 국가의 통치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의 탁월한 천문시계인 옥루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걸작 중 하나입니다. 옥루는 천체의 변화를 정교한 모형으로 재현하고 동시에 정밀한 시간을 알려주는 자동 물시계 장치를 결합한 당시로서는 최첨단 시계였습니다. 흠경각이라는 왕실 전용 특별 전각에 설치되었던 옥루는 왕실의 권위와 존엄성을 높이고 천문 지식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발명들은 장영실의 탁월한 과학적 통찰력과 뛰어난 공학적 기술력 그리고 불굴의 탐구 정신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의 손에서 탄생한 이 기구들은 조선의 과학기술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국가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업적은 후대 과학기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조선시대 과학기술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장영실은 이처럼 뛰어난 업적과 혁신적인 발명들을 통해 마침내 미천했던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정식으로 관직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세종은 그의 탁월한 재능을 아낌없이 인정하고 그에게 정식 관직을 수여하여 그의 능력을 국가를 위해 더욱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종호품 상의원 별좌라는 관직에 임명되었고 이후 그의 뛰어난 공로를 인정받아 정호품 행사직으로까지 승진했습니다. 노비 출신이 정호품이라는 높은 관직에 올랐다는 것은 당시 엄격한 신분사회였던 조선에서는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야말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는 세종의 강력한 개혁 의지와 탁월한 인재 등용 정책 그리고 장영실의 압도적인 실력이 아니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단순히 기술자로만 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전문적인 의견을 깊이 경청하고 그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장영실은 이제 더 이상 타고난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타고난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전문가이자 핵심 인재가 된 것입니다. 그는 대호군이라는 정삼품의 매우 높은 관직까지 오르며 조선 최고의 과학자이자 발명가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신분사회의 두터운 벽을 허물고 개인의 탁월한 역량이 어떻게 국가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장영실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적인 영달을 넘어 조선 사회 전체에 재능 있는 인재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등용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조선시대 인재 등용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귀감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영실의 파란만장하고 극적인 성공 스토리는 안타깝게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은 아직까지도 많은 역사학자들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1442년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세종대왕의 어가가 부서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가는 임금이 타는 특별한 가마로 국왕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상징물이자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당시 어가 제작의 총책임자를 맡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장영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가마가 부서진 사고를 넘어 왕실의 권위와 국왕의 신성한 안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장영실은 이 불미스러운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장형, 즉 곤장을 맞는 가혹한 형벌을 받고 모든 관직에서 파직됩니다. 이후 그의 행적은 조선왕 조실록을 비롯한 어떠한 역사 기록에서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홀연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듯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과학자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쓸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단순히 어가 제작상의 기술적인 결함이나 부실 공사로 인한 사고였다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반면 당시 훈구 세력이나 보수적인 관료들이 파격적으로 승진한 노비 출신인 장영실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모함하고 숙청했다는 추측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이 장영실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 형식적인 처벌을 내리고 이후 은밀하게 그를 도왔다는 다소 희망적인 해석도 존재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 사건은 장영실의 빛나는 경력에 돌이킬 수 없는 종지부를 찍고 그를 역사 기록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비록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삶 전체가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에 미친 지대한 영향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위대한 발명품들은 여전히 조선시대 과학기술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그의 이름은 조선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퇴장 방식이 비극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유산은 시대를 초월하여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장영실의 이야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과 메시지를 선사합니다. 그는 미천한 노비 신분이라는 절망적인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 환경에 좌절하거나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 마침내 조선 최고의 과학자이자 발명가라는 경이로운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굴의 노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성공 뒤에는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군주의 탁월한 인재를 알아보는 통찰력과 신분을 초월한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실력과 능력만을 보고 인재를 등용했던 세종의 혁신적인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깊이 본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이며 현대사회의 인재 등용 시스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장영실의 발명품들은 조선시대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윤택하게 하고 국가의 근간이 되는 기틀을 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하늘의 별들을 관측하며 땅에 내리는 비의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조선의 미래를 개척하고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발자취는 단순히 기술 발전을 넘어 인간의 끝없는 지적 호기심과 끊임없는 탐구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비록 그의 마지막이 안타깝고 비극적이었을지라도 그의 이름은 조선 과학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장영실의 삶은 우리에게 꿈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꾸준한 노력,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유능한 인재를 과감하게 중용하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깊은 영감을 줄 것입니다. 장영실, 노비라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조선의 하늘과 시간을 완벽하게 지배하게 된 한 남자의 극적인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이처럼 장영실의 이야기는 과거의 한 인물에 대한 기록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여러분은 장영실의 삶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